몇 년 전 여름, 마치 모험 같은 여행을 즐기고 싶었던 4명의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민수, 지영, 현수, 그리고 나연이었다. 이들은 도시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를 빌려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여행은 순조로웠다.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르른 산과 서늘한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날 밤 별빛 아래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아있던 이들은 도시에서는 듣기 힘든 갖가지 동물 소리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자연에 깊이 빠져들었다. 둘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떠났다. 숲길을 따라 걷던 중 우연히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산간 마을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은 마을의 비정상적인 정적과 낮게 낡은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 집집마다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 없이 먼지에 덮인 가구들만 어렴풋이 보였다.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삐걱거리는 창문 소리만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간판에는 희망마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어딘지 모르게 음울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4명의 친구들은 마을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민수가 발견한 것은 마을 가장자리의 작은 초가집이었다. 얇게 열린 문틈 사이로 팔랑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민수가 속삭였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그들은 그곳이 무언가 비밀스런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렇게 허름한 방 안쪽에서 발견한 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낡은 일기장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일기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다. 여기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마을은 조용해지기만 해.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소녀가 겪은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마치 유령처럼 변해갔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는 마을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던 내 친구들은 점점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마치 어떤 운명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이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하며 사방을 둘러봤지만 그곳엔 오직 깊어진 어둠과 낯설기만 한 침묵이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이 낮 동안 돌아다니던 마을의 광장에 서 있던 오래된 종을 떠올렸다. 종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현수는 망설임 끝에 그 소녀의 일기장에서 힌트를 찾아 종을 울리기로 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마을은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듯 사라졌던 집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길 위에는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들의 형체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모두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다. 다시 돌아온 그들은 일기 속 소녀가 적었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게 되었다. 이제 당신이 차례야. 공포에 질린 나연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사라졌고 4명의 친구들은 다시 침묵 속에 갇혔다. 그들은 또 다시 그곳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그 마을을 다시 찾지 못했다. 그리고 사라진 4명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게 전설은 끝이 났지만 아직도 캠핑을 즐기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희망, 마을의 기묘한 종소리가 울린다면 지금도 어딘가에 그들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었는지 아니면 마을의 저주였는지에 대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였는 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학생인 민수는 인터넷에 소름 끼치는 공포썰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항상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는 밤이면 이상하게 공포 이야기에 끌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다. 있던 중 민수는 이웃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글에 눈길이 멈췄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다.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우연히 새벽 2시에 깨어났고 문틈 사이로 자신의 이웃이 자신을 지켜보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 이후 그는 묘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그 집을 떠났다고 한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소름이 끼쳤지만 어디까지나 픽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의 디테일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민수는 항상 창문과 출입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며 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후 민수는 늦은 밤에 복도를 걷다가 불쑥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발소리가 그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순간 긴장해 짧은 숨을 몰아쉬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만 긴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어둠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착각이겠지 라고 되뇌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매일 민수의 문 앞에는 알 수 없는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때로는 낡은 인형의 팔다리, 때로는 오래된 책 페이지였다. 그 물건들은 날이 갈수록 더 기괴해져 갔고 마치 누군가가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결국 민수는 그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했지만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고 주변 이웃들 역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결국 수사는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은 원해지지 않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매일 밤 누군가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에 잠 못 드는 밤이 늘어갔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힌 민수는 웬일인지 문 밖에서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듯 했다. 깊이 잠들지 못한 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 몽롱해져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가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을 응시했다. 불쑥 문 아래 특정한 물체가 슬며시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낡고 해진 사진 한 장이었다. 두려움에 손을 떨면서 민수는 그 사진을 집어 흔들리는 손으로 살펴보았다. 거기엔 아직 어리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과 낡은 아파트들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으며 그 당시 함께했던 유일했던 유치원 친구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이후 민수는 그 사진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어릴 적 그 친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그는 오래된 극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듯 사라졌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잊혀졌던 일이었다. 이웃의 이야기에 담긴 친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진 그 인물은 사실 그 친구였던 것이다. 망각된 과거의 또 다른 희생자이자 숨겨진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된 순간 민수는 자신이 그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든 그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기묘한 연속적인 사건들과 이상한 우연 속에서 민수는 비로소 그가 겪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자신에게 닥친 현실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과거와의 끈을 끊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그는 결국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매년 그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그는 과거의 한 사람과의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인연을 떠올리며 조용히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내가 살던 원룸은 오래된 건물로 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건물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으니 듣기 싫다면 건물의 5층은 피하라는 것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나는 5층은 커녕 4층에 살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늦은 밤 이상한 발소리가 내 방 바로 위에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맨발로 걷는 듯한 소리였다. 또 때때로 누군가 애처롭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나는 이웃이 늦게 돌아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곤 했다. 며칠 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자 한 친구가 선뜻 말했다. 너 위층이 5층이네.
거기 사람 없지 않아. 처음엔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밤에도 그 소리가 여전히 계속되자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발소리와 흐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나를 붙잡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5층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항상 잠겨 있었던 5층의 문이 그날은 이유 없이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갔다. 5층은 놀랍게도 내 방과 같은 구조였지만 더 차가운 느낌이었다. 몇몇 방들은 아예 문이 없어 방이 훤히 보였고 몇몇 방에서는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때 그 방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피해갈 순 없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은 차갑고 어두워 보였지만 문틈 사이로 그 방 안에서 나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방에서 나던 흐느끼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순간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방 안으로 불쑥 얼굴을 들이밀었던 유령 같은 형체를 보았다. 그 형체는 말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정신을 붙잡고 도망쳐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후로 다시는 5층에 가지 않았다. 몇 주, 건물은 오래되어 철거해야 한다는 공지가 붙었다. 철거 당일 나는 호기심에 5층에 한 번 더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곳은 공포에 떨며 도망친 그날 밤 그대로 남아있었다. 철거 작업자들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섬뜩한 시선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 작업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5층이군요. 20년 전 이곳에서 젊은 대학생이 사고로 죽었대서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많다는 소문이야. 내가 경험한 그 일이 진실이었나? 나는 다시금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아마도 지금은 그 영혼이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랐다. 그 후로 나는 결코 내 생활을 위협하는 소문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